저는 그 셋시에서 좋은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그 온라인 업로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학술위원회에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어려운 주문이 다시 또 역으로 와가지고 뭐 일반적인 학술 강의 말고 톡스러운 걸 좀 해라 이렇게 그 주문이 지시가 들어와가지고 제가 참 난감했는데 하여튼 나름 준비를 했는데요. 걱정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 초음파를 중심으로 한 카디악 탐폰이고요. 그 다음에 또 초음파 유로화의 페리카디오센테시스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하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렁이고 그 다음에 이게 페리카디움이고 여기가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인데 여기에 이제 블러드나 뭐 염증 국물이나 아니면 그 트랜스데이트 이런 것들이 고여가지고 이제 하트를 눌러가지고 인풋 아웃풋이 문제가 생기는 거,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카디악 탐폰이 되겠죠. 근데 이게 빨리 보이면은 이게 이제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그 볼륨하고 프레셔 커브인데요. 빨리 보이면은 작은 양의 볼륨으로도 이 급격하게 이제 프레셔가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는데 천천히 보이게 되면 이제 볼륨이 많이 보이더라도 그 크리티컬 포인트를 안 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절대 볼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이는 속도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 티피컬한 클리니컬 피처는 모두 잘 아시다시피 그 백스트리아드라고 해서 잘 안 들리고 그 다음에 혈압도 낮고 그 다음에 뇌계 인고지몬스도 생기고 이런 건데 이 백이 흉배과 선생님이시죠? 근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사실 더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이분이 그 최초로 그 디피브릴레이션을 환자한테 시행해가지고 성공시키신 분이죠. 그러니까 소생술에서는 굉장히 그 파이오너 그 선구자적인 분이신데 하여튼 그 백스트리아드를 이제 그 방송에서 여배우들도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카디악 탐폰도 의심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비행기 아닌데 비행기 안에서 SBS 드라마인데 카디악 탐폰 의심되는 사람을 백스트리아드를 이제 체크해가지고 의심하고 이 포인트 오브 케어 울트라사운드로 진단한 다음에 소노가이드드 센테시스 하는 장면이 나온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한두 달 전인데 이거 강의 재료를 쓰면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클리니컬 탐폰하고 에코 탐폰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에코에서 탐폰 파인딩이 보이지만 BP가 비교적 괜찮은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머전시하고 어전트한 이런 세라피틱 태핑 때는 클리니컬 탐폰을 백스티아드를 좀 더 크리티컬 디시전 할 때는 고려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여하튼 그 페리카디아 스페이스의 그 상황, 그 다음에 이게 하트를 어느 정도 누르는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초음파가 에코가 더 정확하겠죠. 훌륭하고. 그래서 한 4-5개의 포커스를 갖고서 초음파에서 이제 카디악 탐폰을 이벨리에이션 하는 걸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는 그 페리카디알 플루이드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평가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그에 앞서서 이게 플루라이 퓨전이 같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미믹스를 DDX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롱액시스 뷰인데요. 여기가 LV고 LA고. 여러분,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예, 이게
디센딩 아웃하죠. 그래서 이 하얀 거는 뭡니까? 이게 페리카듐이죠. 그래서 페리카듐이 아울타하고 LA 사이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기억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안쪽은 페리카듐 이퓨전이고 바깥쪽은 플로라 이퓨전이 되겠죠. 이게 이제 흔한 그 니믹스 DDX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에이펙스에서 본 영상이고요. 역시 페리카듐이 잘 보이고 있고 바깥쪽은 플로라 이퓨전이고 안쪽은 페리카듐 이퓨전이고요. 얘가 원래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 라지 페리카듐 이퓨전일 때는 스윙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스윙 무브먼트가 꼭 카디악 탐폰을 시사하는 건 아니고요. 라지 페리카듐 이퓨전이 있으면서 탐폰 이펙트가 없을 때도 스윙 무브먼트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전을 확인하시게 되면은 반드시 이건 뭐 모든 초음파 검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 90도로 앵글을 돌려서 다른 플레인에서 리전을 컨펌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가지 뷰에서만 꼭 그 리전을 보시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그 페리카듐 이퓨전이 맞는지를 확인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기본적으로 양이 어느 정도인지 서로 판단을 해야 되고 의사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러프하고 대략적인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두께를 갖고서 우리가 1cm, 2cm 요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보다 작으면 이제 스몰, 사이면 모더릿, 그 다음에 많으면 저희가 라지 보통 그렇게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적을 때는 이건 이제 롱액시스 뷰 RV 챔버하고 LV 챔버인데요. 이게 디펜던트 포션에 보이기 때문에 이쪽을 포스테리어 월 뒤쪽을 보셔야 되겠죠. 아주 양이 적을 때는 시스톨 때만 좀 보이기도 하고요. 예. 그 주로 다이아스톨 마지막 엔드 다이아스톨에서 이 디펜던트 포지션 포스테리어 월 뒤쪽에서 저희가 두께를 재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1cm하고 2cm를 기준으로. 그래서 이 경우는 2cm를 넘을 것 같죠. 그러니까 라지 페리카듐 이렇게 두 개 서로 다른 90도 다른 플레인에서 리전을 컨펌하는 게 더블 컨펌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맞닥뜨리는 대부분의 이퓨전들은 호모지니어스하고 깨끗하게 에코프리한 스페이스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지저분하고 건더기도 있는 것 같고 뭐 세테이션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이렇게 좀 컴플리케이티드 익스데이트라고 할까요? 그런 염증 국물이라고도 가끔 제가 얘기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캐릭터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헤마토마는 되게 약간 아지랑이 피듯이 그 에코제닉한 스월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보이는데 그런 거 보면은 헤마토마인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캐릭터, 그 다음에 볼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디악 탐폰에서 역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이제 챔버의 컬랩스죠. 챔버의 컬랩스인데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거는 주로 라이트 벤트리클이고요. 물론 LV도 로컬라이드 뭐 헤마토마 뭐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LV 챔버도 이제 컬랩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그 카디악 탐폰에서 제일 중요한 그 챔버 컬랩스는 이제 RV에 주목하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롱액시스 뷰 파라스널에서 잡은 롱액시스 뷰인데요. 여기가 RV 챔버고 LV 챔버고 여기 검은 그 에코 프리 스페이스가 페리카듐 이퓨전이고요. 그 RV 우심실의 바깥벽 요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컬랩스 소견이 있는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게 그
주로 어느 카디악 사이클에서 콜랩스가 되냐면 어리 다이아스톨 때 콜랩스 됩니다. 다이아스톨의 전반기. 그러니까 아직 비너스 리턴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RV 챔버의 프레셔가 약할 때. 근데 이제 비너스 리턴이 들어오는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는 회복되죠, 이렇게. 요게 이제 카디악 탐폰에 제가 레이전스 선생님들이나 뭐 처음 보시는 전문 선생님들 보면은 가장 이제 좀 강조하고 드리는 게 이 대목이고요. 그래서 RV 프리워를 저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RV 그 바깥쪽 벽도 약간씩 좀 다르다고 문헌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쇼덱시스 뷰, 그러니까 하트 크로스 섹션이죠. 쇼덱시스 뷰 아웃 밸브 레벨인데요. 이게 아웃하고요. 여기가 이제 프리월인데 보통 요 화살표가 프로모닉 밸브죠. 그래서 여기가 RV 아웃플로우 트랙의 안테리어 월. 여기가 그 우심실 바깥벽 중에서도 가장 좀 약하다 이렇게들 문헌에는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스나 롱액시스 뷰에서 RV 프리월 컬랩스가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쇼덱시스로 한번 바꾸셔가지고 안테리어 월에 컬랩스가 없는지도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레이트 다이아스톨 때 프리월이 회복되는 소견이고요. 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컬랩스 있고 여기서도 컬랩스가 좀 있었고요. 근데 이게 하트레이트가 빠르고 또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이게 과연 진짜 어리 다이아솔 컬랩스인지 이게 그냥 컨셉션 하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죠, 사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우스 트랙볼 이용해서 녹화한 다음에 슬로우 비디오로 이걸 리뷰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이건 꼭 사용하시라고 좀 권유하고 싶은데 엠모드를 이렇게 내리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콜랩스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기록용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롱엑시스에서 그 엠모드를 내린 탐폰 얘인데요. 어리 다이아솔 콜랩스. 이 첫 번째 보이는 라인이 이게 RV 프리월 바깥쪽 우심실 바깥쪽 벽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화이트 라인 이게 이제 인터벤트리얼 세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안이 지금 까만 게 LV 챔버죠. 여기가 RV 챔버고요. 여기가 페리카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얼리 다이아솔 타이밍이 어딘지 그거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죠. 보통은 이제 EKG로도 T 웨이브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선 썩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LV 포스테리어 월인데 이게 이제 가장 두꺼워지는 부위 거기서 이제 엔드 시스톨을 저희가 추정할 수도 있고, 이 경우는 지금 밸브가 잘 나오고 있는데 마이트랄 밸브가 이게 열리는 타이밍이 이제 어리 다이아솔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DC가 다이아솔릭 컬랩스인데 약간 안으로 들어가는 탐폰에 의해서 얼리 다이아솔릭 라이트 벤트리클 컬랩스가 의심되는 소견이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경우에 이렇게 우심방이 이제 또 안쪽으로 콜랩스되는 소견도 많은데요. 이것도 이제 탐폰하고 연관이 있다 해서 저희가 이런 소견 보이면 RA 컬랩스가 보이면 바로 그 센테시스를 해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러운 때도 저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센시티비티는 높은데 스페시피티가 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짝 잠깐 들어가는 거는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래 좀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럴 때 이제 이게 탐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RA 컬랩스 하나로 RV 컬랩스가 없는데 우심실 컬랩스가 없는데 뭐 센테시스를 결정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그 챔버 컬랩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든 책이나 강의나 딴 데 보시면 초음파하고 탐폰하고 관련돼서 이 레스피레이터리 사이클에 따라서 뭐 플로어의 변화, 도플러 변화 이거를 이제 많이 언급하시는 걸 보실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게 일종의 좀 더 얼리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카작 챔버 컬랩스에 집중하시라고 좀 권유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참고사항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시간 날 때, 크리티컬하지 않을 때. 그래서 이제 이 기본 좀 기억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저희가 펄스 파라독스라는 거는 그 인스피레이션 때 RV 챔버에 그 플로우가 많이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혈압이 떨어지는 LV 나가는 플로우가 약해지니까 혈압이 떨어지는 건데 그거의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그 바깥에서 꽉 조이고 있으니까 이 플로우가 들어와서 인스피레이션 때, 흡입 때 RV 챔버가 커질 때 이게 원래는 바깥으로도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해소가 안 되니까 그대로 LV 쪽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저희가 ventricular interdependence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용어 좀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significant한 카디악 탐폰이 생기면 토탈 하트 볼륨은 일정하다. 그러니까 한쪽 볼륨이 커지면 다른 쪽 볼륨이 자동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연관성, 소위 인터디펜던스 이런 게 발생한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음파에서는 이게 롱액시스 뷰에서 M 모드를 내렸을 때 이 첫 번째 화이트 라인이 RV 프리월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터벤트컬 septum이고 첫 번째 까만 게 이퓨전, 그 다음에 RV 챔버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심 익스피레이션, 인스피레이션인데요. 두 번째가 여기 RV 챔버 사이즈를 보니까 이렇게 현저히 차이 나는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챔버 컬랩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유가 있으실 때 이렇게 M 모드를 한번 내려서 호흡에 따라서 어떻게 챔버 사이즈가 변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측정할 수 있는 플로우를 측정할 수 있는 곳이 많죠. 트리커스피드도 있고 마이트랄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오르타 나가는 데도 있고 프로모레이 아테리 쪽에서도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호흡에 따라서 플로우가 변하는 거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위치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추가적으로 또 카디악 탐폰을 파인을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이제 IVC가 되겠죠. 이게 유명한 겁니다만 원래는 호흡에 딥 인스피레이션 하면 이게 사이즈가 좀 줄어야 되는데 카디악 필링이 그 리미테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IVC가 좀 빵빵해지는 거예요. IVC 플래토라 이렇게 저희가 부르죠. 이거는 원래 나타나는 그 원인이 많아서 스페시피티는 좀 떨어집니다만 이제 이퓨전도 있고 탐폰도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그걸 좀 더 지지해주는 좋은 그 에디셔널 파인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가끔 보는데 좀 헷갈리고 그런 건데요.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뭐가 이상하세요? 이퓨전이 있고요. 그 흉통으로 왔고 EKG에서는 페리카다이티스 파인딩이고요. septum이 좀 이상하시죠? 근데 하트레이트가 빠를 때는 그리고 빠르지 않더라도 좀 이게 도대체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M 모드를 여기다가 내려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은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지금 포스테리어 월을 보시면은 제일 두꺼워지는 타임이 대략 이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근처가 엔드 시스톨, 시스톨이 끝나는 지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대략 얼리 다이아스톨, 미드 다이아스톨인데 그때 넓어져야 되는데 들어왔다가 또 들어왔다가 이렇게 두 번 더블 바운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는 그 바깥에 보면 하얗고 두꺼운 게 페리카듐인데요. 페리카듐이 두꺼워지고 염증 때문에 오랫동안 간단하고 스티프해져가지고 컨스티브 페리카라이티스인데, 그러니까 바깥으로 그 넓어지는 게 제한돼서 호흡 이렇게 바운스 이 패러독시칼하게 세탈 무브먼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에코 탐폰 때도 가끔 이제 발견된다고 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세탈 바운스에서 문헌들에 보면은 가끔 언급들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세탈 바운스는 감별해야 될 게 많고요. 다이아스톨릭 페이스에서 RV가 콜랩스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펄머너리 엠볼리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COPD에 의한 펄머너리 하이퍼텐션 때도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감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외적으로 좀 DDX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자주 만나지는 않으니까 보게 되면은 저게 세탈 바운스 아주 좀 특징적인 그 패러독시칼 무브먼트인데 처음에 좀 당황하고 그랬거든요. 이게 뭐지 도대체?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초음파와 탐폰과 관련된 거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언급을 드릴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의 프레셔가 상당히 올라가도 이게 하트 무브먼트에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게 LV 월이 두꺼워지는 경우고요. RV 월이 두꺼워지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RVH하고 LVH죠. 그러니까 롱스탠딩 펄머너리 하이퍼텐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이퍼트가 온다든지 그러면 페리카디얼 스페이스 프레셔가 좀 올라가도 잘 찌그러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역시 LVH도 이런 그 인스피레이션에 의한 플로우 변화 같은 게 나타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기 때문에 고려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까 보여드린 그 M모드 탐폰 의심될 때 M모드 사진인데요. 여기 첫 번째 라인이 RV 프리월이고요. 역시 이렇게 꺼지는 게 다이아솔 때 컬랩스인데 여기서는 또 안 꺼지거든요.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컬랩스 되고요. 이건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의 프레셔가 아주 높지 않을 때는 인스피레이션 때, 이 타임이 인스피레이션입니다. 인스피레이션 때 비너스 리턴이 좀 증가하면서 이렇게 컬랩스가 페리카디얼 스페이스의 그 프레셔에 저항하는 RV 체인버 프레셔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된다. 그리고 익스피레이션 때 비너스 리턴이 떨어지면서 다시 컬랩스가 발생하는 소위 뭐 인터미턴트 카디악 탐폰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피처로 탐폰에 초음파 파인딩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기 아닙니까 이게? 모릅니다. 도착까지 얼마나 남았죠?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저희는 이제 찔러서 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일단 인디케이션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클리니컬 탐폰과 초음파 탐폰이 같이 다 보인다면 뭐 쉽겠죠. 하지만 클리니컬 탐폰 증상이 좀 애매한데 초음파 탐폰이 명확하다 그러면 역시 뭐 아주 뭐 어전차하지는 않습니다만 진단적으로 치료적으로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죠. 대개 한 3단계 정도는 나눌 수 있는데요.
어디를 찌를지 좋은 위치를 찾고요. 그 다음에 센테시스를 해서 뽑고 그 다음에 카테타를 넣게 됩니다. 그 넣을 때 가장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적으로는 조금 스몰 볼륨만 뽑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테시스 자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보통 그 스터넘 옆에서 에이펙스에서 서브코스탈에서 저희가 초음파 스캐닝을 하면서 그 어느 이 페리카자 이퓨전 두께가 어디가 제일 두꺼운지, 그 다음에 스킨 투 플루이드까지 거리가 어디가 제일 짧은지, 요게 이제 찌르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거에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많이 찌르는 위치가 이렇게 에이펙스 이런데, 그 다음에 파라스터널 스터넘 보드 저스트 바로 옆에, 그 다음에 서브코스탈 이런 위치들이 이제 흔히 찌르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파라스터널 어프로치의 예고요. 여기가 척추고요. 이게 하트고 여기 옆에 이제 페리카다 이퓨전이고 이게 스터넘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 파라스터널 어프로치인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인터널 마마리 아트리가 이게 파라스터널 옆으로 좀 지나가거든요. 이게 주행이 약간 배리업을 한데,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스터넘 저스트, 거의 스터넘에 붙어서 찌르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벗어나서 대략 한 7, 8cm 정도 벗어나서 찌르는 거. 그 중간쯤에서는 얘를 찌를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건 에이피칼 어프로치의 예입니다. 이게 하트고, 그 다음에 이퓨전이고요. 여기 척추고, 스터넘이고. 에이피칼 어프로치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렁을 찌르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렁 찌르기가 쉽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보여있을 때는. 초음파 보면서 하면은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도중에 저희는 리얼타임으로 니드를 가이드하면서 컨펌할 수도 있겠죠. 카테타 들어가는 옆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페리칼 스페이스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방법은 이렇게 시린지 두 개를 아지테이션 시켜가지고 버블을 만든 다음에 넣으면은 이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카테타를 넣는데요. 카테타는 가장 좋은 거는 싱글 루멘으로 된 굵은 피그테일 넣는 게 좋고요. 이게 멀티플 사이드 홀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막혀도 한쪽으로 이제 드레인이 되고, 되게 굵기가 8.3cm 정도입니다. 이게 C라인 두께보다 살짝 굵은 거고요. 근데 C라인 피그테일이 없을 때는 C라인을 이제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C라인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 센트럴 라인 카테타는 잘 막히는 편입니다. 근데 겉에서 언뜻 보면은 이 두께가 보통 한 7cm 정도 되기 때문에요. 언뜻 생각하면 웬만큼 드레인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기도 쉬운데, 조금만 생각하면 이 안쪽에 이제 그 작은 카테타 3개, 18게이지, 16게이지가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얘네들은 이제 데드 스페이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막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처음 그냥 언뜻 보고서는 이게 센트럴 라인 카테타도 옆에 사이드 홀도 있고 이 끝에 팁에 엔드 홀도 있고 이것도 뭐 써도 되지 않을까 그냥 언뜻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홀들은 다 각각의 카테타의 그 엔드 홀이죠. 팁. 그러니까 사실은 이머전시 상황에서 피그테일이 없을 때는 잠깐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꿔줘야죠. 잘 막힙니다. 이거는 이제 상품화된 저희 국내에서도 좀 많이 이용되는 것 같은데요. 보스턴 사이언티픽에서 만든 그 커머셜 키트인데, 여기 옆에 그 사이드 홀도 있고요. 한 8.3cm, 센트럴 라인보다 조금 더 굵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테타까지 다 넣었으면은 이거를 드레이니지를 인터미턴트하게 할 거냐, 컨티뉴어스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핫 이슈입니다. 이것까지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어느 게 더 나을 것 같으세요? 안정환 교수님. 간헐적으로요? 정답입니다.
많은 경우에 블러디하기 때문에 잘 막힌다고 합니다. 그 굵은 피그테일을 사용하더라도. 그래서 인터미턴트하게, 그리고 뽑고 나서는 깨끗한 플루이드로 플러싱 해가지고 그 카테타일 룸에는 그냥 물로 채우는, 안전하게 소량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추천되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레지던트 때 컨티뉴어스하게 하다가 막혀가지고 뭐 흉부외과가 와서 다시 서브 자이포이드로 여는 것까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결국 그 중요한 센테시스 치료는 요거 이제 파이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그 크리티컬한 프레셔를 낮추는 데는 사실은 아주 스몰 볼륨만 뽑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니셜에 이렇게 많이 뽑는 게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소량만 뽑아도 치료 효과는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봤던 케이스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 이제 롱엑시스 뷰고요. 이게 LV고 여기가 RV입니다. 여기가 페리카디알 스페이스 지금 헤마토마 같고요.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컬랩스는 분명히 있는데 아까 보신 그림이고요. 이것도 얼리 다이아솔 컬랩스 같으세요? 이 환자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보통은 컬랩스 된 다음에, 탐폰이라 하더라도 컬랩스 된 다음에 레이 다이아솔 때 비너스 리턴이 들어오면서 회복이 되는데, 이 환자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눌리는 것도 지금 2D로 보더라도 좀 무시무시하죠. PA 카디악 어레스트였습니다. 60세 남자였는데, 사실은 바이섹션을 진단 CT로 한 다음에 수술을 어레인지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레스트가 났던 거고요. 근데 저희는 그 당시는 이제 이게 10년 전인데 그 피그테일을 스탠바이를 못하고 있어가지고 C라인을 2개를 파라스타날로 넣고 에이피칼에서 넣고 이랬는데 나오는 양도 엄청나고 그 다음에 금방 또 막히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는 클리니컬 탐폰하고 에코 탐폰이 같이 있으면 뭐 찌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해리슨의 이셀바흐가 해리슨의 저자죠. 그 이셀바흐가 해리슨에 뭐라고 썼냐면은 다만 아우틱 다이렉션이 있어서 헤모페리카디움이 있는 상황에서 탐폰이 있을 때는 찌르니까 가끔 그 서든데스를 하더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가능한 찌르지 말고 그냥 데피니트한 흉부외과 수술을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서큘레이션에서 90년대에 얘기를 했었는데, 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 아우틱 다이렉션의 폴스 루멘하고 페리카디알 스페이스의 커뮤니케이션이 생겨서 이제 블러드가 차서 탐폰이 생기는데, 이게 다시 좀 막히거든요. 클로팅이 생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 스테이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블러드 프레셔는 낮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센테시소 찔러서 빼내면은 다시 여기 네가티브 프레셔가 갑자기 걸리면서 이 막힌 커뮤니케이션이 다시 리오프닝 되면서 걷잡을 수 없이 블러드가 이제 역류하면서 서든데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모든 탐폰 조건은 다 만족하지만 바이렉션이 있을 때는 좀 조심해라. 빨리 수술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고 교과서에서 실력을 했었는데, 2012년인가 이제 일본 선생님들이 컨트롤드 페리카디아 센테시스에서 조금씩, 한 번에 많이 뽑지 말고 조금씩 뽑아가지고 BP를 한 90 정도만 유지하면은 괜찮더라. 이런 논문을 이제 발표하셨죠. 서큘레이션은 많이 모아가지고 거의 한 10년 모으셔서. 그래서 굳이 다시 서제스천을 모디파이션해서 말씀드린다면 로우 프레셔 심톰이 좀 현저하게 나타날 때는, 이런 상황에서 바로 수술 들어가기 좀 어려울 때는 조금씩 조금 살짝 좀 뽑아가지고
이하로 맞추면은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거 몇 개만 다시 정리한다면 저희가 RV 우심실의 바깥쪽 벽 여기에 이제 주목할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트레이트가 굉장히 빠를 때는 평가하기 어렵기 때문에 M모드를 이렇게 내리면 좀 평가하기가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레스피레이션 따라서 그 아주 심하지 않을 때는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프리월 중에서도 이렇게 RV 아웃플로우 트랙 안테리어월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 같이 쇼렉시스를 돌려서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요. 예, 카테타는 이제 피드텔 이런 걸 사용하고 C라인은 잘 막힌다는 거. 그리고 다이젝션 때는 그런 서든 데스는 좀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 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